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자 밸류체인스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시장 리뷰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주 전망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산업별 이슈하고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금통이 동결로 하락했지만 유가 회복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금통의 동결 및 유가 회복으로 하락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은 금통의 동결 및 유가 회복으로 상승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불확실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한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 금통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상승하겠지만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리스크온 무드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번 주에 1120원까지 레인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쪽으로 좀 부담이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중국 경기 회복 및 FMC 금리 동결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10개월째 동결하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후에 상승 전환함에 있어가지고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16년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를 2.8%와 1.2%로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서는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금리 인하 타이밍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서 향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국제유가의 견조한 회복세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로 글로벌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내는 금통의 영향으로 커브가 스팅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국제선물은 상승하겠지만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는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일 한국의 1분기 GDP와 광공업 생산은 한국의 2분기 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국제선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에 따라서 원화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진 점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인데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대출금리의 가능성까지 나타난 가운데 초과 지준율 금리 인하 그리고 ETF 매입 규모 확대 등의 정책 패키지 발표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하락 압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다만 FMC 회의에서는 앨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미개최된 가운데 고용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낙관적인 경기 판단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과도하게 낮게 반영한 시장에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선물은 상승폭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주 초반에 도하 회담 실패로 인한 유가 급락세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달러 환율은 상승한 바 있습니다. 19일 금통위에서 1.50%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달러 환율은 급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후에 유가 증권 시장으로의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위안화의 절상고시, 유가 반등 및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리스크온 무드와 환율 보고서를 앞둔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하락막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22일 BOJ에서 초과 지준율 인하 이외에 일부 대출 프로그램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달러에는 급등을 하였고 N1 환율은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다음 주 리스크온 무드가 이어지면서 달러원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가 4월 중 발표되는 가운데 환율 조작국 이슈가 이어지는 점은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와 중국의 부동산이 제1 대도시 이외에도 제2, 제3 후선 대도시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은 리스크온 무드의 지지를 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G7 회담을 앞두고 한신의 개입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 물가 및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6월의 정책 변화를 대비해서 다소 호키시한 입장을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앨런 회장의 기자회견이 없다는 점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GDP와 산업 생산은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겠지만 최근에 서울IC가 대외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17일 산유 동결 무산 소식에 따라서 하락했는데요. 다만 쿠웨이트 파업 소식에 유가는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상쇄시켰습니다. 미국 연준 총재들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내용을 제한하면서 상승한 것인데 20일에 쿠웨이트 파업 종료 소식에 재차 하락하면서 19일 금통위 금리 동결에 따라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하락한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26일에서 27일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동결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BOJ가 27에서 28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추가적인 부양정책 가능성은 시사하였지만 시장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주택가격 및 구리 가격의 상승은 중국 경기 회복을 시사하면서 이는 상승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산업생산 3월분이 발표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전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가 조정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브렉시트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및 오펙 및 비오펙 국가 간의 산유량 동결 회담 여부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시장 상황은 따로 살펴볼 필요는 없겠고요. 이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종목들 동향을 갖다가 일단 살펴봄으로 해가지고 국내 시장을 갖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부진은 급락이 나는데요. 전일장 마감 후에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하락하게 된 것인데요.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매출 부진과 연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4.88%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소매업체들이 부진하였습니다. 최근에 소매업체들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국내에 그러니까 ODA 아니면 OEM 관련 기업들도 주가 자체가 영 힘을 갖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재 생산업체인 킴벌리도 강달러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3.70% 하락했고요. 비자카드도 연매출 전망치 하향 발표로 2.08% 하락했지만 여타 금융주는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강세로 오히려 상승을 하였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유주와 금융주는 일단 상승하였고 나머지들은 조금 약세를 갖다가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조금 부진한 부분을 갖다 보였습니다. 4월에 독일 PMI 제조업 지수가 예비치인 전달 50.7보다 상승한 51.9를 기록하였는데 시장 예상치인 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갖다 기록한 바 있습니다. 4월에 미국 PMI 제조업 지수 예비치는 전달 51.5보다 감소한 50.8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52에도 미달한 값이고 최근에 6년 6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시장 부분을 일단 넘어가겠고요. 당일 한국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예측이 되는데요. MSCI 한국지수는 0.99% 하락했고 MSCI 신흥국지수도 0.60% 하락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장중에 0.40% 하락하게 됐지만 장 후반에 미국 증시 상승 전환에 힘입어서 하락폭을 줄여나가면서 0.05포인트 하락한 248.6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이 1150원으로 마감했는데 지난 주말에 서울안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BOJ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달러엔의 경우에는 110.5엔 내외까지 상승하면서 동반해서 달러원 환율도 10.20원 상승한 1143.10원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월요일 달러 환율은 약 6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유럽 시장은 자동차 업종과 미국 시장의 대형 기술주 및 에너지 업종의 등락에 따른 변화가 있었고요. 이는 기업 실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한다 그러면 한국 증시 또한 본격화되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변화를 갖다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현대차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연이어서 현대제철, LG 디스플레이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즐비한 한 주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월요일 한국 증시에는 큰 변화보다는 감안하는 모습을 딱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란 관련된 건설주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물론 강했고,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과 관련해가지고 방산주의 움직임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 자체는 대체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일단 분위기가 좋은 상황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1분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분위기를 갖다 보이고는 있지만, 발표 중인 1분기 잠정 실적 전망치는 예상보다 좀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에 의해 가지고 건설업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5월 박 대통령의 이런 방문 일정에 맞춰서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건설공사 양해각서와 가계약 등의 체결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49억 달러짜리 철도공사와 20억 달러짜리 박티아리 수력발전 플랜트 공사 가계약이 가능성이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36억 달러의 사우스파 12단계 확장공사의 기본 계약이 체결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이란 쪽에 병원 시설 자체 수주 기대감 자체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상 이럴 때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 위치나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림건설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지만 우리가 편입할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밸류체인에서는 현재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갖다가 탑픽 종목으로 커버하고 있고, 그 중에서 현대건설 자체에 대한 비중 증가 권고를 갖다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대림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 권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일치는 그닥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란발 수주로 인해 가지고 쇼커버링성 매수세가 진입이 되고, 거기다가 이 부분으로 인한 2분기에 실적 개선 효과 자체에 대한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10만원대에 장기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쉽게 또 뚫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감안한 플레이 자체가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에너지 섹터가 일단 급등을 했고, 그리고 브렉시트 우려감 감소에 파운드화는 큰 폭의 절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증시가 금융 섹터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하고 정유, 화학업종 자체가 좀 좋은 상황이고, 국내에도 이슈를 살펴보면 2016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재정계획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계획안이 발표가 된 것인데,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추진되고 세금 및 SOC 사업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SOC 지출 효율화를 갖다 추진해서 전체 재정 지출에서 SOC 투자 비중을 갖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 조금 영향이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이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지난 14일에 발생한 구마모토현의 강진 역시도 제조업체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가 디폴트가 해제가 되는데요.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디폴트 선언 이후에 15년 만에 부채를 갖다 상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아르헨티나는 165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상환 자금을 갖다 마련했다고 하는데, 디폴트 해제는 경제 회복의 가시화 등의 향후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정치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아르헨티나 증시가 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국내에도 그러니까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은행 업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어, 그 은행 업종이 1.67%로 상승폭을 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우리은행은 1.92% 상승했는데요.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57% 29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7 하락인데 단기 차익 실현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 GS건설 등이 일단 하락을 갖다 주도했다는 점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그 산업 관련한 뉴스 그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 AMD에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당일 주가가 5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매출 감소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 2분기 그 실적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면서 이루어진 건데요. 일단은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 서버용 CPU 시장을 공략할 거라고 밝혔다라는 점에서 주가 급등의 견인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7 출시로 재미본 삼성이라는 건데요. 갤럭시 노트 6가 6월에서 7월에 선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성적 그 부진이 애플도 새 모델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쪽이 여름 전쟁을 갖다 지금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주 쪽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좋겠죠. 네, 그 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조선기계건설 쪽의 스킬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한 기사가 있었는데 정부가 대우, 현대, 한진, STX에 흩어져 있는 방위사업 부분을 갖다 통폐합하는 빅딜을 갖다 구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KI의 사례를 갖다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일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갖다 발표할 예정인데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노조 부문하고 이게 마찰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그 건설업 수주기 대금이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5월 1일에서 3일입니다. 박 대통령의 그 이란 방문 일정에 맞춰서 최대 그 20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및 그 가계약 등을 체결할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건설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터보 엔진 탑재 차종을 갖다 늘린다고 합니다. 그 디젤 쪽 터보 차징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물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그 현대모비스가 이와 관련한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 중소형주 중에 캐스텍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디젤 차종에 그 터보차지 쪽은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요.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쪽에 한진해운의 자율협박행 일방 통보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또 노조 문제가 있겠네요. 자, 인터넷 게임 쪽에 뉴스크립 보겠습니다. 네이버 연간 1조 그 R&D 결실 무한 성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개발비라는 게 대부분 연구직 이론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라인과 관련해서 해외 사업, 현재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가 라인 및 네이버의 연결 영업이익이 둔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니까 스마트한 검색 그리고 쇼핑, 광고, 오토가 필요한 시장이 국내외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네이버 자체의 성장 그 수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갖다 하는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낫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의 스킬입니다. 뭐 대웅제약 등의 3사가 그 에제 티미부 물질 특허를 갖다 해피를 갖다가 그 해피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특허 심판원이 대웅제약, 한톡, 그 알보젠 그 코리아가 청구한 에제 티미부 물질 특허에 대한 소극적인 권리 범위 그 하계인 심판 청구를 갖다 기각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ADT미부 특허권자가 MSD라는 미국 기업인데 3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갖다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이나 이쪽 한테는 일단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 레이저 미디어 쪽 이스크림입니다. 3월 면세점 데이터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외로 이게 호실적이게 보였어요. 예, 그리고 그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권 발급 여부도 결정이 되는데 오는 29일 내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이 추가로 결정이 됩니다. 예, 신규 업체와 선정 절차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매유통 쪽 살펴보면 일단은 그 면세점 관련된 이슈가 강하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백화점 대비해서 면세점의 최대 강점 자체가 높은 면적당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 그 면적 확장 자체가 이러한 경쟁력을 꾸준히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추가 허용 개수 자체가 두 군데로 결정이 될 경우에 특정 업체 봐주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 군데 이상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일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SK 네트워크스 쪽으로 조금 수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예,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 의료 쪽의 뉴스를 보겠습니다. 한섬이 올해 남성 패션 사업으로 왔다가 키운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의류 소비 침체에도 여성복 대비해서 남성 매출이 꾸준히 증가 중에 있습니다. 한섬의 브랜드 파워를 갖다 감안할 시에 남성층의 양극화 소비 상당히 충분히 점유율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건데요. 뭐 약간 중대형주급이죠. 이 중소형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섬은 그런 사이즈고 남성복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G 세계물산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남성복 위주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TTA 관련된 수혜 종목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벼운 종목이고 현재 남성복 시장이 괜찮으니까 이럴 때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은행 쪽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주주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자이익과 매매평가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일단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융사들 자체가 생각보다 호실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쪽의 수익입니다. 자사운용사 나낭의 보험업계가 해외 투자 족쇄 풀리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손해보험사 운용 자산비율 자체가 4.45인데요. 이게 3.79로 하락하면서 해외 투자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오늘 모닝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일단 업종 순환 측면에서는 당일 건설 업종이 일단 좋은 상황입니다. 건설이 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주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에서는 한솔홀딩스를 갖다가 좀 추천을 갖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네, 오늘 시장 자체는 간망 심리가 유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플레이 하시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3일까지는 이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강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플레이 즐기시면 크게, 그러니까, 예, 뭐, 어렵지 않게 부드러운 플레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예, 많은 수익들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이상 마칠게요.